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노조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분석할수록 고민이 되는 CNC 인터내셔널 청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석해본 영상입니다. 먼저 CNC 인터내셔널 공모가는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CNC 인터내셔널의 희망 공모 밴드는 35,000원에서 47,500원이었는데요. 수요 예측 이후에 최종 공모가는 공모가 상단이 47,500원으로 확정되면서 총 공모 모집액이 70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당시에 기관 경쟁률은 1029대 1이었는데요. 이 기관 경쟁률 1029대 1은 물론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치이지만 최근 공모주의 열기를 감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즉 4월 이후에 진행된 공모주 중에서 최하였던 HPO와 최대였던 SKIET의 기관 경쟁률을 제외하고 쿠콘, 이삭엔지니어링, 해성TPC의 기관 경쟁률의 평균은 약 1500대 1이었는데요. 이 CNC 인터내셔널의 1030대 1은 이 1500대 1보다는 낮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CNC 인터내셔널의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되었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로 낮은 편이었는데요. HPO와 SKIET를 제외하고 쿠콘부터 나노CMS까지 최근에 진행된 13개의 공모주의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수치가 20%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CNC 인터내셔널의 기관 의무 보유 확약 5%는 확실히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CNC 인터내셔널의 청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결정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첫 번째, 당연히 CNC 인터내셔널이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봐야겠죠. CNC 인터내셔널은 100% ODM, 즉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을 고유하는 색조 화장품, 그 중에서도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색조 화장품에는 베이스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나뉘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2020년 현재 매출의 96%가 눈과 입술 화장에 나오는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ODM이란 제조업자 개발 생산을 뜻하는데요. 제조업자가 제품을 기획해서 개발, 생산, 품질관리,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실현하는 방식이 바로 ODM입니다. ODM과 비교되는 방식은 OEM이 있는데요. OEM은 제품을 생산만 하고 실제 기획부터 컨셉 개발 등은 고객사가 담당하는 형식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ODM으로서의 기획력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력에서도 국내외 대표 화장품 업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2020년 아모레퍼시픽의 ODM 협력사의 종합평가 1위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로레알, 에스티로더, LVMH 등과 같은 글로벌 업체의 품질 생산 어딧을 모두 통과했다고 합니다. 청약 의사결정을 위한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공모 개요 및 방법인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6일에서 7일날 공모 청약이 진행되고 환불일은 다음 주 화요일 11일입니다. 주식시장에는 5월 17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CNC 인터내셔널을 주관하는 회사는 NH, 삼성, 대신 3개의 주관사가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공모 방법은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이 병행되는데요. 공모하기 전 CNC 인터내셔널은 배은철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IPO를 통해서 구주 매출로 공모 주식의 40%인 약 59만 2천 주를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최대 주주 일가는 약 28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 HPO 영상에서도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은 공모주 투자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구주 매출 역시 청약 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청약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이 얼마에 상장하는지 그리고 목표가가 얼마인지인데요. 먼저 CNC 인터내셔널은 2020년에 조정순이익 110억에 PER 30배를 곱해서 기업가치 3,500억을 계산한 다음에 이를 적용주식수로 나눈 주당 평가액 5만원을 계산해서 이를 5% 정도 할인한 47,5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즉 47,500원은 기업가치 3,300억 회사인데요. 목표가 산출을 위해서 2021년의 실적 전망 그리고 비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먼저 회사가 제시한 2021년 가이던스는 매출액 1250억에 순이익 약 14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ODM 업체인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의 21년 포워드
PER은 한국콜마가 16배, 코스맥스가 26배, 코스메카코리아 15배, 잉그로드랩 13배로 평균 17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2021년 순이익 145억에 PER 17배를 적용한다면 기업가치 2,500억 원이라는 수준이 나와서 CNC 인터내셔널의 목표가가 35,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오히려 확정 공모가인 47,500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계산된 목표가가 확정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는 이유는 바로 적용하는 PER 수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특이사항으로 각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순이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목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비경상적 손익, 즉 사업 외적으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의 순이익에서 최대한 발라내서 따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모가 산정 방식은 비교기업군들의 PER을 계산할 때도 모두 적용되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각주의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잉그로드랩의 비경상적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을 계산해서 PER을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모가를 산출할 때 한국콜마가 24배, 코스맥스 20배, 잉그로드랩은 32배였던 반면에 코스메카코리아가 45배라는 PER이 계산되면서 평균 수치를 엄청나게 올려주었기 때문에 만약 이 코스메카코리아를 제외하고 세계 기업의 평균치만 냈을 경우에는 PER이 25배로 공모가 산정 시의 PER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2021년 순이익에 PER 25배를 적용한다면 목표 시가총액이 3,600억 원이라서 공모가인 47,500원보다 조금 상회하는 목표가 5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투자 위험 요소로는 먼저 상장일 유통 가능 수량이 140만 주, 가능 비율은 25%로 중소형주 공모주의 평균 수치이며 유통 가능 수량보다 더욱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로 전환사채인데요.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 33,250원에 약 76만 주가 전환될 수 있는데 이는 상장 후 주식수의 무려 11%나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PER 수치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목표가가 공모가와 괴리가 크지 않은데요. 이러한 CNC 인터내셔널의 청약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CNC 인터내셔널 청약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 1030대 1이라 절대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약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사실 목표가란 미래 실적 그리고 적용되는 PER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목표가 밴드가 35,000원에서 52,000원 사이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저는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최종 청약 마감일인 5월 7일 금요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일반 청약자의 경쟁률이 1000대1을 뛰어넘을 정도로 혹은 2000대1을 뛰어넘을 정도로 월등하게 경쟁률이 높다면 제가 가진 자금을 모두 이용해서 청약을 맥스로 하여 비례 청약까지 배정을 노릴 예정이고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 경쟁률이 약하다면 10주씩만 청약해서 균등 배정만을 노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청약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쟁률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는 이유는 결국 공모주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을수록 공모주의 상장일 초기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실제 일반 청약자들의 경쟁률을 잘 살펴서 청약 의사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였죠. 5월 3일 SKI테크놀로지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되었습니다. 내일은 SKIT의 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기관에 배정된 물량 중에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에 얼마나 배정됐는지 이를 토대로 유통 가능 수량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계산하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상장일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공부하는 영상 올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